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이 이 시각 현재 판문점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스타일이 다른 두 정상이 과연 통큰 합의를 이뤄낼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는 2005년 당시 대통령 특사로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談판을 벌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이 오후 3시 54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마 지금쯤 두 정상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공동 식수를 하고 그다음에 도보 산책을 합니다. 이어서 단독 회담이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만찬. 그 전에 아마 공동 합의문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소식이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현재 상황을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 오전 9시 30분 현장 생중계도 보셨을 텐데요. 과거에 뭐 통일부 장관도 하셨고요. 또 국가안보 관련해서 일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일단 소감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운명의 대전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남현호 앵커께서는 6.25가 언제 끝났는 줄 아세요? 휴전협정일. 예. 53년 7월 27일.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예.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념식수하는 소나무가 1953년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65년 만에 이제 한국 전쟁의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동서고금의 전쟁의 역사에서 전쟁 끝나고 2년 내에 전쟁 전후 처리를 안 한 전쟁이 없습니다. 임진왜란도 그렇고 1,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예. 한국 전쟁만 예외적으로 65년을 끌어왔어요. 이제 냉전 구조와 대결 구조의 해체, 그 첫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악수를 나누고요. 참, 김정은 위원장이 북쪽 지역으로 한 번 더 걸음을 뗄 수 있느냐.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언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나도 가고 싶다. 그랬더니 지금 가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넘어갔다 돌아오셨어요. 예. 자, 이거 장면을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MDL 군사 분계선이라는 걸 의미 없는 선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 정상회담의 의미이지요. 언제라도 오갈 수 있는. 예. 그런데 사실 그 설치된 폭 50cm, 높이 5cm의 그 세멘트 벽은요. 예. 그 분계선은 76년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렇죠. 그 이후에 가설된 건데 예. 이제 남북이 사람과 물자와 돈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시대. 이것이 평화체제 시대죠. 예. 전후 처리를 하고 우리도 이제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대하는 세월이 아니라 서로 오고 가면서 협력하고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모두 발언 중에 제가 처음 들은 얘기 하나 있었어요. 어떤 단어가 번영이라는 단어였어요. 예. 북한 지도자의 입에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번영, 예.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이렇게 평화와 번영, 북남 관계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뭐 다른 더 의미를 제가 부여하고 싶은데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워낙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도 그렇지만 좀 파격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2005년 때 이제 특사로 그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지만 북한에 가셨을 때와 지금 상황 글쎄 많이 좀 차이가 있을 듯합니다. 물론 뭐 오늘 만났던 장소도 그렇고요. 뭐 일정도 뭐 그 2007년 회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상당히 그때하고 다른 형편이 지금 형국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다.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2000년에 1차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2차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이번과 어떻게 다르냐면 제일 크게는 두 번은 다 남쪽에서 먼저 제안하고 설득하고 북쪽은 수동적으로 이끌려 나온 겁니다. 어쨌든 두 번 다 나름대로의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남북 관계를 이제 발전시키려고 나온 거죠. 이번 경우는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시진핑 주석에게 북경에 가겠다고 제안하고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이미 스케줄이 나와 있던 건가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 지난 11월 29일 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완성이 아니거든요.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했지만 아직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몇 번 더 발사해야 하는 거가 남아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멈추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겠느냐, 믿을 수 있겠느냐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물어요. 근데 이제 북이 핵미사일 개발에 질주해온 4단 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도 북한을 믿지 않지만 북한도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미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뒤집어진다. 두 번째, 미국은 두려운 존재다. 우리를 압살하려고 한다. 핵으로 위협한다. 예. 3단계.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생존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관심이 없다. 들은 채 많지 않다. 자, 4단계. 자, 그러면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서 우리가 핵무력을 완성하면 그러면 그때 협상할 수 있다. 이것이 4단 논법입니다. 근데 작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표가 움직인 것입니다. 1월 1일 신년사, 2월 평창, 3월 시진핑 정상회담,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말 6월 초 북미 정상회담의 스케줄인 거지요. 예. 당시 그 특사로 가셨을 때요. 그때는 뭐 육자회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한참 논의되는 상황이었는데 북한이 그 비핵화 관련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선대위훈이라는 어떤 비핵화에 대한 어떤 강조점을 본인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뒤로 계속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선대위훈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고요. 예. 제가 그때 2005년 6.15에 특사로 갔을 때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빨리 합시다 하는 거였고, 두 번째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 테이블에 나오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같은 질문을 3번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의 궁극적 목적이 핵 보유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국제사회는 믿지 않습니다. 결국 김정일은 핵을 갖고 말 거다. 이렇게 두 번째 재차 물으니까 아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해소된다면 가질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핵을 포기하겠다. 와서 보면 될 것 아니냐. 똑같은 질문을 3번째 또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쪽의 보수 세력은 믿지 않습니다. 결국 김정일 위원장은 핵을 갖고 말 거다. 그랬더니 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은 끝에 쏟아놓은 말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무릎을 쳤죠. 이것은 비핵화 의지에 대한 최상급 표현입니다. 북에서 김일성 주석의 지시는 특히 유훈은 헌법보다 노동당 조약보다 위에 있는 개념이죠. 한 달 전에 정의용 서훈 특사가 갔을 때 그때도 이야기했죠. 선대유훈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선대유훈이라는 그 비핵화 의지가 북미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죠.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가 굉장히 좀 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일정들이 좀 단축될 수도 있다. 그만큼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시간도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산책을 마치고 단독 회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 합의문이 나올 것 같은데 합의문 내용에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건가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4시 반에 그렇습니다. 식수니까요. 아직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예정된 시간을 했으면 4시 반에 식수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북 관계 그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미 오전에 다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실무선에서는 이미 한 80% 이상이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80%가 아니라 이미 다 끝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침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방명록의 새로운 역사,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통 크게 대화하고 합의합시다라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100분 지나고 나서 1시간 40분 뒤에 이제 끝날 무렵에 공개가 됐는데, 첫째, 표정이 아주 밝았습니다. 환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뭐냐면 세계인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선물이 될 것 같다. 끝났다는 얘기죠. 거기에 화답이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오늘 여기서 나눈 얘기가 발표되고 나면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이미 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이제 맞춰보면 되겠습니다만 오늘 그 합의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완전한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로 했다라는 문구가 아마
합의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따 맞춰보면 되겠죠.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한반도라는 지역명이 중요해요. 북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아마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굉장히 저희들이 바랬던 건데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양보라고 할까요? 비핵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온 이유, 물론 미국의 어떤 압박이 작용했을 수 있는데 이처럼 예전과 다른 모습을 비춘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핵무력을 가졌다는, 이제는 미국이 전쟁을 못 일으킨다 하는 자신감이고, 대내적인 정권을 확고하게 장악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목표의 이동입니다. 전략 목표의 이동입니다. 핵 경제 병진 노선이 5년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결의한 노선입니다. 그런데 5년 뒤 지난 4월 20일 날 똑같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 273명이 참여해서 뭘 결의했느냐. 핵 경제 병진 노선은 종료됐다. 폐기를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선언했어요. 그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 아버지보다 저는 큰 꿈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스케일이 크다고 봅니다. 아버지의 꿈은 삼시세끼였어요. 삼시세끼 먹는 거였어요. 세끼 먹는 걸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걸 남쪽에서는 이제 삼식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러나 굶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세끼 먹는 게 그건 엄청난 일이지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이미 고비를 넘어섰다고 보고 6년 전에 집권하면서 약속했던 사회주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인민의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과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행복한 나라,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 사회주의 경제 강국, 그 모델은 베트남의 길입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면서도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베트남식을 베트남은 중국보다 훨씬 이데올로기적입니다. 그렇죠. 베트남이. 또 베트남은 미국과 그 대국 미국과 1960년부터 75년까지 베트남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리고 75년 전쟁이 끝나고 20년 뒤 1995년에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정상화되죠. 그리고 시장 개방과 경제 개혁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고도 성장의 길을 가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나도 저 길을 가고 싶다. 나라고 못 가겠느냐 하는 거죠.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는 게 거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두 말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한 것도 번영이라는 것은 남쪽의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영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오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이제 소위 말해서 남측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직접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약간 긴장한 표정이 이제 사열 받을 때 보였지만 그래도 저렇게 34살의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여유는 어디서 나올까?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를 6년 집권했는데 저렇게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오래 준비했죠. 16, 17살의 아버지로부터 후계자로 점지받고 10년 동안 준비했고 그리고 6년간 통치했습니다. 통치 기반은 굳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때 2번 전략적 결단을 했어요. 바깥으로 나오기로.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겠다는 거죠. 2000년 정상회담 시점이고 그다음에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핵 포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합의했을 때 그때였죠. 근데 2번 기회는 다 동굴에서 단군 신화에 비교하면 동굴에서 곰이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고 견디면서 결국 인간이 돼서 우리 시조가 됐지 않습니까? 은둔형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동굴에서 은둔하고 있던 25년 동안 핵무기와 미사일에 매달려 있던 북한이 동굴 밖으로 3번째 이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동굴 입구 이제 출구죠. 동굴의 출구에 나와 선 거지요. 근데 이제 햇빛이 내리쬐는 광장에 제대로 서려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정상회담을 제2의 몰타 정상회담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데 이 몰타 정상회담은 냉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시절에 냉전 해체하는 소식을 알렸던 그런 회담 아닌가요? 30년 전에 1989년 12월 2일 날 몰타 지중해 섬에서
미소 정상이 만나서 그때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말한 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지요. 자, 정 의원님. 과거 6.15, 14 공동선언. 자, 이 두 번의 정상회담이 없었다면 오늘의 결실이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누구는 네. 혹자는 이게 뭐 실패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번 1차, 2차 정상회담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이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지금 이제 문재인, 김정은 두 지도자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지요. 그 선언문에는 그러니까 두 번의 선언이 기초됐다, 정신을 이어받는다, 뭐 이런 내용도 담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6.15와 14선언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 하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줄기찬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남쪽은 6.15의 6자도 14선언의 10자도 한 번도 지도자 입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이 의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두 지도자 간에는 경제협력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얘기를 아마 경제협력이랑 어떤 부분 말씀하시? 14합의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김정일 두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 합의의 절반이 경제협력 합의입니다. 개성공단을 두 번째로 해주에다 만들자는 것이고 원산의 수리조선소 만들자는 것이고 서울 평양 고속도로 놓자는 것이고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철도 보수해서 쓰자는 건데 이제 10년 전에는 철도지만 이제 10년 뒤에는 지금은 고속철도입니다. 예, 이번에 환담할 때 두 정상 사이에 고속철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그 평창팀이 지난번에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고속철도 타봤잖아요. 예. 다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부산에서 서울 와서 멈추지 않습니까? 이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한 500km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양까지 250km인데 1시간 거리입니다. 철도로. 예. 이거 몇 년이면 깔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통 큰 합의. 예. 이걸 이행하려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야 하는 거고 유엔 제재가 이제 해제돼야 하는 거죠. 그래요. 북미 정상회담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 글쎄 5월 말이 된다. 5월 또 아니면 6월 초다. 심지어 6월 중순 얘기까지 나오는데 북미 정상회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잘 되면 정말 한반도에 또 다른 상황이 좀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미 한미가 많은 부분의 조율을 이뤘다. 의제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우리의 역할이 중요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해주었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전해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 지금 국무장관을 평양에 직접 보냈잖아요. 예. 보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어요. 이미 그리고 또 북한과 미국은 서로 선행 신뢰 조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예. 뭐냐면 북한은 그 노동당 회의를 통해서 ICBM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북핵 관련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뭐겠어요? 미국까지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게 제일 걱정거리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핵실험장 폐쇄하겠다. 풍계리. 예. 이거는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신뢰가 없잖아요. 서로 믿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짠가 하는 믿음을 보여준 선행 조치고 거기에 또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선행 조치를 했어요. 뭘 했냐?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상호 존중입니다. 그 말을 두 번 썼어요. 우리는 서로 존중하면서 예. 진행하고 있다. 서로 예. 존중, mutual respect, 예. 상호 존중이라는 말이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듣고 싶어져 하는 얘기입니다. 예. 또 하나 남과 북은 안전, 평화, 번영을 함께 누릴 그럴 운명이다, 예.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예요.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일은 없겠네요.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기본 뼈대는 다 조율된 거죠.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긴장 완화 조치들, DMZ의 정말로 실질적인 비무장화 그런 부분도 오늘 이제 회담 내용에 합의문에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정례화 얘기도 이제 잘 되면 할 것 같고요. 그 정례화 된담 얘기와 관련해서 올해 내에 또 한 번의 어떤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피하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뒤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또 사회문화 협력을 통 크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8.15 전후에
두 번째 정상회담, 아마 두 번째 정상회담 장소는 평양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또 판문점은 좀 재미가 없거든요. 물론 실무적으로는 편리한 점이 있지만 그래서 8.15 전후해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까 말씀한 2007년 14 합의, 이미 20여 개의 경제협력 사업이 합의가 돼 있어요. 근데 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정상회담이 필요하죠. 예, 이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합의문이 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이걸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치권도 이번 정상회담을 정말 여러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 마음이겠죠. 한반도의 평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부분도 이후 정상회담 결과물에 대해서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정상회담 합의문 선언, 공동선언과 1차, 2차 정상회담 때의 그런 선언문들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자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그 공을 넘겨받게 되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세력도 70년 동안 감아왔던 왼쪽 눈을 떠야 합니다. 두 눈으로 봐야 사물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한쪽 눈만 가지고는 착시 현상이 있거든요. 이미 한반도는 얼음이 녹았습니다. 녹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중에 가장 울림이 큰 얘기, 또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 중에 가장 주목이 되는 얘기가 한마디씩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운명을 어떻게 남에게 맡기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반도 운명의 주체가 우리다라는 확고한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자주 쓰는 단어가 지정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조선반도가 지정학적 피해국에서 지정학적 수해국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정학적 피해국은 지난 100년의 우리의 역사입니다. 식민지, 분단, 전쟁, 가난. 자, 이제 지정학적 수해국이라는 건 바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 이제부터라는 그 방명록에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되면 아마 이따 식수하고 나서 도보다리 산책 때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서 지난 순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사실 남과 북이 손을 잡게 되면 동북아 지형이 천지개벽합니다. 동북아가 천지개벽합니다. 안보 지형이 경제 지형이 그건 둘 다 윈윈 하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이 두 분 지도자 사이에 오고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